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AI 플랫폼 센터에서 마틴다 랩을 맡고 있는 강민주입니다. 이번 세션 주제는 AI 연구 개발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그래프코어 IPU 소개 및 적용 사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하였는데요. 첫 번째, AI 전용 프로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두 번째, IPU를 적용한 IPU 서비스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MLOps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AI 전용 프로세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서 학습이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대규모의 행렬 연산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은 즉 연산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2016년의 레지넷 50에 비해서 모델 사이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GPT-3 모델의 경우를 보게 되면 175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엄청난 부동소점 연산을 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GPU 한 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수백 년이 걸리는 작업이고 CPU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전용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프코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코어는 영국에서 설립된 AI 전용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지역에 거점을 가지고 있고 BMW, 보쉬, 델,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같은 글로벌 회사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AI 전용 프로세서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최고 성능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코어는 AI를 위해 설계된 IPU 프로세서와 더불어 IPU에서 최적화된 AI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파퓰러 소프트웨어 스택과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IPU 전용 머신으로 구성된 확장 가능한 IPU 포드 시스템 또한 기본 구성으로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한두 개의 프로세서만으로는 대규모의 학습을 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대의 독립 서버 구조는 사용성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케일아웃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것이죠.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머신을 계속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I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설명을 위해서 IPU 프로세서 구조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여기 확대된 그림에 보이는 부분이 타일이고 저기 확대 돋보기 모양이 된 부분입니다. 이 타일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로세서 코어와 하늘색 SRAM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코어 바로 옆에 SRAM을 배치함으로써 메모리와 프로세서 코어 간의 지연을 최소로 만든 것이죠. IPU는 모든 프로세서 코어가 한 클럭 사이클에서 각각 다른 연산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각 연산 명령에 다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MIMD 구조로서 이는 AI 학습에 필요한 병렬 연산에 가장 적합한 구조입니다. IPU 프로세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프로세서 메모리인 SRAM을 주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고 한 개 프로세서에서 8832개의 독립된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BSP라고 대량 동기화 병렬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 테라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SP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BSP 방식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한 것과 달리 프로세서들이 계산 작업을 수행할 때는 모든 프로세서 코어가 동시에 계산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SRAM에 저장하고 있다가 익스체인지 페이스에서 이를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병렬 처리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프로세서 내부의 코어에서 뿐만 아니라 IPU 패브릭을 통해서 연산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칩들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IPU 패브릭을 통한 IPU 칩과 칩 구간 통신 및 머신과 머신 구간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화함으로써 멀티노드 학습에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래프코어 IPU는 단순한 하드웨어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확장 가능한 전용 시스템 그리고 최적화된 AR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구성 및 플랫폼 모드를 포함하는 AI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어서 IPU 적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 3가지와 해외 사례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적용 사례는 에스프레소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로 저해상도 이미지의 동영상을 4K 해상도로 변환하는 슈퍼 리졸루션 초해상도 엔진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주문형 비디오부터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폭넓은 컨텐츠를 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가속을 위해 전용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V라이브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는 K8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저해상도 이미지를 4K 영상으로 변환할 때 속도가 방송에 송출될 수 있는 속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느냐인데요. 최근에 개인 미디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많아졌는데 보통 이런 영상들은 화질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핵심 기술로 동영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 탑 프로세서 8장으로 초당 24프레임까지 처리 속도를 향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영상 30fps고 최소한 이보다 높은 처리 성능이 요구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코어 IPU를 적용하였고 IPU의 1세대 칩인 MK1 8장으로 47.7 프레임 퍼 세컨드를 기록했고 현재 마크 2에서는 79 fps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IPU가 가진 MIMD 아키텍처가 전체 이미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영상 분석이 가능하여 SIMD 아키텍처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게 한 점입니다. 이로써 실제 인프라에서도 절반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트위그팜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그 번역 관련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NLP 모델에서 다국어 번역을 하고 인공지능 번역 검수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의 그룹웨어, OTT 영상의 자막 번역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업 분야에 특수하게 쓰이는 언어들에 대한 파인 튜닝이 강점입니다. 이 부분을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각 사업 분야별 추가 학습이 필요한데 항상 시간에 쫓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래프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BSB를 통해서 각각 코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병렬화를 이뤄낸 것이 이렇게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티그팜에서는 자체 엔진에 대한 실험을 빠르게 반복하여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약 바이오 협회 케이스인데요.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었고, 신약에 대한 드러그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포머로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처음 이제 가설로 생각했던 것이 그 화합물의 구조가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프 구조에 최적화된 IPU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프 구조의 트랜스포머인 그래포머를 가지고 성능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 구조는 IPU에 최적화되어 배치되었고, 모델과 데이터가 모두 큰 실험에서 타 프로세서 대비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랙터블은 영국 AI 기업으로서 사고 현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예상 파손 부품을 판단하고 그 부품의 시장 가격과 공수를 예측하여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파트인 차량 인식과 파손 부위의 판단에 에피션트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PU의 인프로세스 메모리는 이런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코드와 데이터의 로컬리티를 높여주어서 더 작은 배치로 더 적은 계산만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현재 트랙터블은 글로벌 어떤 경쟁사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국 최종 예측치와 연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학습에 대해 그래프코어 IP를 평가했으며 타 프로세서 대비 5배의 속도 향상을 보였고, 이것은 실행하는데 일주일 걸리는 실험이 이제 하루만 실험을 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원들은 잠재적으로 5배 더 많은 실험을 실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체 연구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는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보조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글자를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자는 아마도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이두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시스트 모드를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바가 상단에 뜨고 글자의 마우스를 오버하면 중국어로 읽어줍니다. 파퓰러 SK를 통한 파이토치 코드를 그대로 눌러 로우 레벨의 코딩 작업 없이 학습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하였고, 추론의 경우에도 코드 경량화를 통해서 스루풋을 2배 이상 기록했습니다. 현재 본 서비스의 3분의 1이 그래프코어 IPU 프로세서로 수행되고 있고, 3년 뒤에는 모든 서비스가 IPU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IP를 온프렘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고객사를 위해서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에서는 K2와 협업을 통해서 온디맨드 서비스로 사용이 가능한 IPU 포드를 하이퍼스케일 AI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연구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이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이미 전문가 레벨에서 대규모 머신 인텔리전스 연구가 가능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원하는 만큼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MLOps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evOps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 모든 분들께 익숙한 용어이고
업계에서도 많이들 적용하고 계십니다. 데브옵스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고객의 피드백 등을 모두 연결해서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 주기 단축, 배포 속도 증가,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브옵스 플랫폼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참여자 모두에게 기획,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툴체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여기에도 데브옵스와 같은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MLOps입니다. 저희 마틸다 랩에서는 MLOps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AI 엔지니어들에게 GPU, IPU와 같은 IPU 전용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개발 환경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MLOps 파이프라인에 꼭 필요한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인퍼런스 배포 등을 자동화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여 데브옵스에서의 마찬가지로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데이터 통합 부분, 모델 개발 부분, 그리고 배포 및 모니터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모델 및 데이터 버전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I에서 모델과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셋의 버전 관리와 모델 버전 관리, 그리고 인퍼런스 배포의 일련의 과정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전용 프로세서가 왜 필요한지를 시작으로 IPU를 적용한 AI 서비스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MLOps 플랫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